안녕하십니까.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11월 6일 아침 9시가 안 됐는데 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져서 밖에 나가니까 손이 시렵고 많이 춥습니다. 근현대 불교 탄압과 차별의 역사 13번째 순서로 이승만 정권의 정화유시, 불교 정화유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8년과 99년 말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진 조계종 분규가 일어난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다행히 그 뒤로는 그와 같은 불상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조계종 총무원을 둘러싼 갈등이 없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몇 차례 작은 충돌이 벌어진 적이 있었고, 조계종뿐 아니라 여러 종단과 전국의 사찰에서 그 운영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으로 번진 일도 있긴 했지만, 다행히 이제 1998년이나 99년도와 같은 폭력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치 옛날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견고한 성을 무너 빼앗으려는 쪽과 지켜내려는 쪽이 펼친 치열한 공방전을 보는 듯하였고, 갈등과 분규의 양쪽 당사자가 외부인, 이름은 경호회사죠. 그 경호회사 소속 조직원들까지 동원하여 싸움을 하여 해외 뉴스에까지 등장했던 폭력 사태가 사라졌으니 1999년은 한국 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강목을 들고 돌을 던지고 하는 싸움이 사라진 것만 해도 큰 전환점이었죠. 근데 1945년 8월 민족해방 직후부터 시작된 불교계의 갈등과 분규에 물리적 폭력이 개입되기 시작한 데에는 정치 권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비구 취처 갈등이 국가에 의해 촉발되고 격화되었지만 국가 권력의 힘을 빌렸던 당사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외부 권력을 지렛대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잘못 믿고 있었고, 수십 년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그런 점을 말했다가는 돌팔매 맞기 쉽습니다. 비구 취초로 갈라져 싸움을 벌인 세력들이 겉으로는 친일불교 청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제국주의 시절의 일본 불교계를 모델로 삼고 있었고, 그래서 권력의 힘을 빌려 정권을 장악하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한국 불교 역사에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시기는 식민지 시대에 강화된 국가 종속적이고 친정부적인 정치 성향과 행위 패턴을 수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며, 실제로 그 같은 노력이 줄기차게 전개된 과정이었으나 국가의 인위적 개입과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그 노력이 왜곡되고 좌절되면서 국가 종속적 성격이 더욱 고착화되는 계기가 정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진행되었던 불교계 분규였던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국가 권력이 그렇듯이 해방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불교계의 자율성을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제강점기 불교계를 옥죄었던 여러 제도와 관습을 그대로 이어서 통제력을 발휘하고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또 당시 불교계 지도자들은 이처럼
분할 지배,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죠. 분할 지배를 꾀하는 권력의 진면목을 모른 채 끌려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긴 자신들이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죠. 한국 전쟁이 정전협상 체결로 마무리되고 얼마 안 된 1954년 5월에서 1955년 12월까지 1년 반 사이에 이승만의 불교 정화 유시, 실은 다 맞아. 민주국가에서 유시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6차례 이상 54년 11월에만 3차례나 나왔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1인 중, 여기서 중은 승려입니다. 1인 중의 생활을 모범해서 우리나라 불도에 위반되게 향한 자는 이후부터 친일자로 받을 수밖에 없으니 가정 가지고 사는 중들은 다 사찰에서 나가서 살 것. 1954년 5월 제1차 유시 내용입니다. 일본식 중들이 짐짓 반항해서 쟁론을 일으키려고 할 때는 정부에서 원칙대로 집행해 나가려는 것이니 1954년 11월 19일 제3차 유시 중의 일부입니다. 취처승이 다수가 되었던 역사 배경과 현실이 있었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불교계의 과제로 국가 권력이 개입할 성격이 아니었지만 이승만 정권이 개입 차원을 넘어 적극 주도하려고 했던 것이 1년 반 사이에 여러 차례 내놓은 이른바 정화유시로 증명됩니다. 그뿐 아니라 한때 거지왕이라고 불리던 김춘삼의 자서전, 제목은 왕초, 거지왕 김춘삼의 인생 이야기, 이 자서전에서 밝혔듯이 대통령이 그를 불러 직접 불교 분규 해결을 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지시에 따라 급조된 위장승려들이 전국 사찰 폭력 분규에 개입했던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은 이때에 승려가 된 폭력배들이 형식상 정화가 마무리된 뒤에도 떠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며 1990년대 말까지 폭력의 일상화를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이승만의 정화유시가 왜 문제일까요? 종교사학자인 강인철의 분석에 따르면 1954년 5월에 이승만의 첫 번째 정화유시가 발표된 이후 비구 취처 갈등에서 1. 갈등의 폭력화 양상화, 2. 법정으로의 갈등 무대 확대 현상이 특징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 유시가 나온 뒤로 사찰을 차지하려고 시도하면서 비구와 취처 모두 폭력을 동원하여 유혈 사태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불교 내부 문제가 사회 일반의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밀리게 된 취처 측이 1955년 8월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사찰정화대책위원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후 민사와 형사소송이 끝없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실은 거의 전통같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1954년 이승만의 유시로 촉발된 갈등의 폭력화와 법정으로의 갈등 무대 확대라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그 뒤로 불교계 전반에 관행이 되어 수십 년을 이어오며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의 눈과 귀, 그 이목이 두려워서라도 폭력 사태가 거의 사라져서 다행이지만 모든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분위기는 오히려 더 단단해져서 여러 종단과 사찰들이 법률 소송에 휘말려 막대한 삼보정제를 쓰고 있고 최근에는 재가자들도 이 흐름의 동반자가 되어 소송 당사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승만의 첫 유시 발표가 4.4 개헌 파동과 종신 집권 추진으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던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이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고 그중 하나로
불교 분규를 조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 차례 내놓은 유시 말고도 4.19 혁명으로 권력을 놓게 될 때까지 이승만은 불교 분규에 계속 개입하면서 친일승 또는 외색승을 사찰해서 추방하라는 메시지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뒤에는 이승만 정권에 의존하여 정화를 추진했던 세력이 역풍을 만났습니다. 4.19 혁명과 장면정부 등장 이후 청담 스님은 자유당의 정치 적응을 헌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고 1962년 12월에 조계종단은 어떠한 정치 활동도 하지 않겠다는 공개 해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1961년 12월 초에 특별감찰국은 비구승들의 부정선거 관련 혐의를 수사하기 시작하여 청담 스님을 비롯한 비구승 4명과 민의원이던 박충식 등 5명을 정식 입건했습니다. 당시 특별감찰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1960년 3월 부정선거 당시 이승만과 이기붕 등을 당선시키기 위해 전국의 비구승들로 하여금 부정선거 운동에 가담케 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들에게도 이승만 등에게 투표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유리그릇에 검은 개미와 붉은 불개미 100마리씩을 넣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지만 사람이 그 그릇을 들어올려 세게 흔든 뒤에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 진짜 적은 그 유리그릇을 흔든 사람인데 불개미들은 검은 개미가 적이라고 여기고 검은 개미들은 붉은 개미들을 우리의 적이라고 여기며 서로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오래전 인터넷에서 우연히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현대 한국 불교사를 거기에 대비해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자,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